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수입니다. 이제 8월도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덥네요. 자, 이제 산책하기 좋은 계절 가을, 9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산책하면 경기도에서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양시. 행주산성이 있고 또 호수공원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양시를 지역으로 둔 두 분의 경기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달수 의원님 그리고 김영환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카페 좋네요. 환영합니다. 예.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은데요. 난 고양시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 저희 안 사람하고 꼭 다시 한번 와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데이트 꼭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하고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느 분부터 한번 인사할까요? 김달수 의원님. 형님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일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달수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짧으시네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가뭄을 잘 견뎌내셨습니까? 같은 지역구, 일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환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두 분 또 지역구에 또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또 경기도, 또 일산, 고향의 또 전문가신데 서로 상대방에게 정말 배울 점, 장점. 이분은 진짜 이런 건 정말 장점이다.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님기 동생 의원님께. 예. 전 김영환 의원만 딱 보면은 집중, 한 단어 집중. 집중. 예, 어떤 현안에 대해서 딱 이렇게 집중하는 거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요? 네, 부러워요. 저는 그게 또 제 최대 약점이거든요. 집중을 잘 못하는 거. 어떻게 집중을 이렇게 잘하세요? 푹 빠지죠, 그냥 끝까지. 본인 맞습니까? 집중하는 거? 그 사건이나 현안들이 있으면 여하튼 그 현안을 마지막까지 그냥 챙기고 결과물을 보는 것. 이게 좀 저한테는 좀 중요한 좌우명 중 하나죠. 저는 박학다식, 여기 박학다식.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김달수 의원님 어떤 것이 정말 장점이다. 김달수 의원님은 정말 그 창의로워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나 경기도에서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던진다고 그럴까? 그래서 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디서 저런 그 상상의 아이디어가 나올까? 가끔 제가 뺏어와서 현안으로 만들죠. 창의를 발휘하시고 또 집중을 발휘하시고 두 분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썩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 과하게 좀. 알겠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하기 애매하고 좋네요. 자, 본격적으로 두 분을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돋보기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김달수 의원님.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시민단체 이렇게 많으신 것 같은데 처음 정치에 이렇게 입문하게 된 배경,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했었죠. 네네. 환경운동연합. 2002년도에 그 환경운동연합에 이제 그때 당시 최열 지금은 아마도 환경재단 대표이실 텐데 그분이 그때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활동가들이 좀 현장, 그러니까 풀뿌리 현장으로 가서 제도권에 진입해서 한번 제도를 바꿔봐라. 네네. 맨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슈 파이팅하고 반대 운동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바꿔봐라. 저도 그때 이제 그래서 고향으로 와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죠. 지금은 녹색당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당 형태는 아니고 초록정치연대라는 그런 그 전국적인 시민 네트워크였었죠. 거기 후보로 당선돼서 이제 정치의 지역 정치, 큰 의미의 정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는 지역 정치를 강조하죠. 지역 정치에 입문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풀뿌리 민주 정치자니까요.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나가라. 반대만 하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왜 이렇게 반대로 말하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정치 입문하셔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그건 마찬가지고. 그런 분입니다. 젊은 시절 처음 정치를 이렇게 시작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알바 잠깐 뛰고 가려다가 잡힌 형국이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그랬습니다.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그 송영길
의원님이죠. 의원님 그 비서관을 공개 모집했어요. 유학생을 상대로. 그래서 우연찮게 됐는데 뭐 1년 더 하자, 1년 더 하자 한 게 결국에는 이제 이 국회라는 공간에 이제 남아 있게 된 계기가 된 거고 또 나름대로 그 뭐 학교라는 것과 또 이렇게 실천이라는 영역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김진표 장관님 보좌관을 하다가 이제 지역구 출마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스스로 이제 깨알 자랑. 그래도 유명 정치인 분들의 보좌관을 다 하셨네요. 시민단체 출신에 또 보좌관님 또 출신에. 박원순 시장님 모셨었잖아요. 희망제작소 또 연구원 출신이시고. 정말요? 어쩐지 약간 이미지가 또 그분하고 비슷하네. 어떻게 보면 또 스티브 잡스랑 또 느낌도 나고. 스티브 잡스랑도 또 비슷하네요. 제가 창의롭다고 그랬잖아요. 의상도 블랙.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또, 정치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약간 또 다르네요. 또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의정활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 이어서 9대까지 이제 5년 정도 흘렀죠? 네. 그죠? 아유, 오래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내가 봐도, 나 진짜 의정활동 잘했어.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하니까 좀 쑥스럽죠? 이번에는 김영환 의원님부터. 뭐라고 그러실까? 자랑해야 됩니다. 네네. 저는 그 5년 동안에 같은 상임위를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한 상임위에 같이 있었는데, 그 이쪽이 여하튼 이제 그 민생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63만 업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한 의회 사이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안을 내놓고 하는 그런 상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민생 예산 관련돼서 소상공인 돕고 중소기업 돕는 그런 예산들 일일이 다 챙겨왔다는 것, 그거가 저한테는 좀 뿌듯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좀 완성을 시켰다는 것, 그다음에 비정규직들 보호조례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만들었다는 것. 왜 이렇게 좀 쑥스러워져가지고 제가 뭐라 할까봐.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자부심 중에 하나로. 아니 뭐 경기도가 기업하는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기업 이게 비정규직 문제도 지금 많이 또 사회적 기업 말씀하셨는데 이 경기도에서 많이 불거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가지고 그런 걸 초석을 많이 다지신 우리 김영환 의원님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김달수 의원님은 어떠세요? 난 정말 이거 잘했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8대 때는 이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 있었고요. 문화체육관광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도외시하는 분야거든요. 문화체육관광이.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이제 그런 분야에 좀 더 도에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좀 투입하고 조직의 위상이나 그런 것도 좀 더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아마 계기를 마련했던 게 좀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사능 안전급식과 관련된 조례라든가 도시농업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경기도에서 에너지 비전 2020을 발표했거든요. 이제 2020년까지의 에너지 비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이죠. 서울시보다도 더 진보적인 정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보람을 느끼죠. 그렇죠. 또 시민단체 출신이시니까. 에너지 얘기 하나 안 했으면 제가 해주려고 그랬어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하여튼 환경운동을 계속 해왔고 경기도의 주요한 관심을 사실은 김달수 의원님 때문에 좀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는 곧 환경 아니겠습니까? 또 상임위는 저희 상임위와 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임위 저한테 미션을 준 거랑 다름이 없어요. 두 분이 의견을 두 분 잘 지내셔야 되겠네요. 절대 싸면은 예산 통과 안 해버리면 큰일 나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상임 이야기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죠.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하면 또 경기도의 또 최대 이슈로 또 떠올랐습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화두인데 요즘 상임위 현안 어떤 게 안전행정과 관련돼서 이제 소방 안전이 이제 가장 큰 이슈고 경기도의 조직으로 봐도 그 도청에 속해 있지만 어떻든 소방 재난안전 쪽은 또 별도의 특별기구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인원과 그 조직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경기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관건이죠. 119 안전센터라든 같은 게 지금 그 도시가 거대화지면서 이 필요 지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보강한다고는 하지만 어떻든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전행정위원회 최대 화두가 되고 있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방센터가 다 생긴 것도 불과 몇 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소방서가. 네, 그렇죠. 그것도 얼마 안 됐으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일 의원님께서는 현재 계속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상임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제가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어요. 네. 경기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 네네.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함축적인 의미를 제가 좀 넣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유 여사도 이제 북한을 한번 방문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한 7년간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내에는 34개 입주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경기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하자. 그리고 개성공단 물류단지랄지, 그 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마케팅 판로 지원이랄지, 혹은 보증 지원이랄지, 그런 기업들의 수출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전체 큰 틀의 조례를 좀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이걸 좀 선점해서 남북 경제 교류 협력 사업을 선점하고, 혹은 타 지역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견인하고, 이런 역할을 좀 경기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조례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9월에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기업하는 경기도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기도인데 남북의 어떤 교류 경제 교류를 좀 선점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또 통일의 초석이 되겠죠. 너무 크게 그랬나요? 여하튼 경기도 그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조례안이셨고요. 이게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또 한 축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달수 의원님께서 최근에 본회의 5분발을 통해서 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안전의 문제인가 봐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에 대해서 5분발원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은 예전부터 이미 거론됐던 문제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또 한 번 이슈화가 됐던 거죠. 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해왔는데 또 문제가 불거졌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도에 약 330개 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요. 이게 1년부터 12년까지. 그러니까 1년 된 것부터 12년 된 것까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설치한 것은 어떻든 안전 규정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문제제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이제 5년에서 7년 이상 된 것들은 상당히 문제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인조잔디가? 인조잔디가 일단 납카드뮴 이제 그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고, 또 이게 화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운동장을 너무 획일적으로 이용하는 것들, 그렇게 그냥 이런 잔디구장으로만, 그게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숲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용도가 있는데 꼭 그렇게 이제 획일적으로만 이용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제 저는 특별히 인조 잔디 구장만 딱 문제 제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교육감이 들었으면서 교육안전국인가요? 안전 관련 국까지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인조 잔디 문제라든가, 또 방사능 급식 문제라든가, 보건 교사 문제라든가, 승강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인권과 관련된 현안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사실은. 승강기도 엘리베이터라는 게 학생들이라는 게 늘상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다치면은 그럼 어떻게 보통 뭐 4층, 5층 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친구가 업어줘야죠. 그러니까 네, 생각이 고장 나버리면 또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그것도 한 270개가 넘는 학교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아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인조 단디를 들어서 좀 더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학교 안전,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시네요. 아우, 좋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런 의원님 너무 좋아요. 예, 경제와 안전. 저도 네. 좋습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지역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아니시죠? 두 분 다 고양시가 지역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디죠? 지역구가 정확하게? 저 지역구는 일산 서구에 예, 탄현동, 일산 1, 2, 3동 이제 구 도심이 좀 포함된 지역이고요. 우리 김달수 의원님은 이제 신도시 쪽. 예. 그렇군요. 신도시. 근데 또 농촌 지역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예. 농사도 지으신다고. 그렇죠. 도는 복합 지역이죠. 복합지원지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같은 지역구 또 겹치기도 하니까 한번 현안도 한번 풀어볼까요? 뭐 풀어야 된다. 우리 지역이가 정말 풀어야 된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제 소상공인들, 기업, 중소기업들 경영난을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 지역에는 이제 전통시장이 있어요. 김달수 의원님은 그쪽에는 이제 전통시장이 없지만,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현대화 사업을 좀 할까. 그래서 좀 대책회의도 하고, 이 전통시장 문제 좀 해결하는데,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구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신도시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좀 있어요. 우리 지역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 환경에서 훌륭한 교사들과 함께 정말 공교육의 모범이 되는 그런 지역구 만들기에 좀 현안 사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시장님과 협조하시고요. 또 그렇죠. 뭐 비슷하죠. 저희도 비슷한가요? 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좀 찾아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큰 거고. 또 저희 지역은 이제 이렇게 도시가 아주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많고 이 많은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적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좀 커뮤니티 복합 공간을 하는 이제 그러한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좀 특별한 사업인데 아직 뭐 전국에서 해본 곳이 아직 한 곳도 없는데 어르신의 집이라고 이제 가칭. 어린이집에 대응하는 개념이거든요. 어린이집에 대응. 이 기존에 있는 어떤 뭐 노인정이나 노인복지센터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외에 기존에 있는 노인 관련 시설이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보통 이 40, 50대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부모님 모시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쯤 된 부모님들은 뭔가 불편하시죠. 어딘가는 조금씩. 70, 80 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혼자 놔두고 다니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어디 시설에 맡기긴 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는 데는 없고, 이런 분들을 뭐 시간제로나 이렇게 같이 돌봐주고, 그래서 40, 50대 여성들이, 엄마들이 나가서 뭔가 사회활동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집, 어린이집처럼. 어린이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얼마 내면은 그렇게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그렇게 같이 좀 지역에서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게 돌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의 집을 어르신의 집, 가칭. 어린이집은 있는데 어린이집. 그렇죠. 어린이집은 제가 그랬잖아요. 창의적이라고. 알겠습니다. 야, 창의력을 발휘하시고 집중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두 분의 지역구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저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개인적으로 저희 친척 두 분이 고양시 살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발전은 꼭 저희 가족의 발전이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구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분, 의정활동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나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도의원, 어떤 사람으로 한번 기억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그 정치 현장에 이제 들어온 이유이기도 하지만 김영환 하면 저희 지역에서 민생 잘 지키는구나, 민생 잘 가꾸는구나, 민생 지킴이. 민생 지킴이. 좋네요. 그게 좀 저 컨셉에도 맞고 그렇게 좀 뭐 이름이 났으면 좋겠고 사실. 알겠습니다. 민생 지킴이 김영환으로 한번 기억되고 싶다. 우리 김달수 의원님은요? 이게 뭐지? 스티브 김? 그렇죠. 저는 어떻든 뭐 네. 좀 새롭고 대안적인 그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의 집도 그렇고 그런 걸 지역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럼 제 말이 딱 맞네요. 스티브 잡스 별명 달수. 스티브 달수 딱 좋네요. 예. 스티브 달수님과 우리 또 민생지킴이 김영환 의원님께서 경기도와 뭐 그 고양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네. 저는 뭐 이 정치라는 게 관심과 참여하는 만큼 바뀌고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치에 많이 실망스럽고 좀 보기가 싫더라도 한번 이렇게 좀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시면은 여러 가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애정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보답하도록 열심히 지역구도 챙기고 또 경기도를 챙기고 또 풀뿌리를 바꿔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좀 찡하게 좀 물려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말 지난번 메르스, 그 다음에 세월호, 그 이전에 금융위기 이렇게 겪으면서 어렵게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공간들을 정치 현장에서 또 민생 현장에서 열심히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 정말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서슴없이 이렇게 연락 주시면 그 하나하나 모든 거 챙기는 노력 병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왠지 오늘 인터뷰는 좀 수다스러웠다. 동네 형님들과 함께 그냥 이야기 나눠봤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좀 편안하지 않았나. 두 분의 어떤 그런 열정 가득함으로 또 경기도와 고양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짠 하고 끝낼까요? 네, 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